한국 사회는 지금 거대한 변곡점 앞에 서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통받고 중장년층은 회사에서 밀려날까 불안해하며 기업은 비용 부담에 휘청이고 정부는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매번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는 한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노동조합. 그 중에서도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기업별 노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노조가 문제다, 혹은 노조가 필요하다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한국 노조 구조 자체가 왜 지금 같은 갈등을 낳는지, 왜 다른 나라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처음부터 전투적이거나 강경했던 것이 아닙니다. 또는 태생적으로 기업을 흔들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노조는 1960년대에서 80년대 개발 독재 시기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보장되지 않던 시대의 필요 속에서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구조가 단 한 번도 본질적으로 개혁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OECD 대부분의 나라가 산별 노조, 즉 업종별 노조 체계를 구축해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이 같은 울타리 안에서 임금과 복지를 논의하도록 만든 반면 한국은 아직도 기업별 노조 구조가 남았습니다. 이 구조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을 제공하는 대신 기업 안에 있는 정규직 근로자를 가장 강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기업별 노조가 되면 노조가 책임지는 대상은 오직 한 곳, 바로 해당 기업의 정규직 직원들입니다. 이 구조에서 노조는 자연스럽게 회사의 전체 구조 개선보다는 정규직 직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노조는 정규직의 임금 유지를 주장하고 정규직 직원들의 복지가 후퇴하지 않기를 바라며 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게 됩니다. 이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는 한국의 기업별 노조 구조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협력업체, 취준생, 청년 실업자가 논의 테이블 밖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노사 구조는 정규직을 지키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이 필요해지고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비정규직이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언제든 교체 가능한 인력으로 다뤄지고 기업은 그들에게 교육, 투자, 복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노조가 비정규직을 외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별이라는 태생적 구조가 비정규직을 품을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말합니다. 저희는 회사 사람도 아니고 노조 사람도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나요? 정규직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정규직 외 노동자들이 더 큰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 이것이 한국 노조의 딜레마입니다. 정규직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기업별 노조 구조는 기업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에서 경쟁하며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구조조정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기업별 노조는 구조조정을 정규직의 고용 안정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 할 때, 사업 부서를 효율화하려 할 때, 또는 외부 인재를 통해 혁신을 시도하려 할 때조차 노사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한국 경영진이 말합니다. 기술 혁신을 하고 싶지만 노조 반발이 두렵습니다. 조금만 고용 변화가 생겨도 파업 부담이 큽니다. 반대로 노조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회사는 늘 효율화를 핑계로 비용 절감을 하려 하죠. 결국 그 부담은 우리에게 옵니다. 이처럼 한국의 기업별 노조는 기업의 혁신을 방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변화를 막기 위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한국 기업은 구조적 비효율에 갇히고 세계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청년들의 취업 선호도를 조사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노조가 강한 회사는 최상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조가 적당한 회사 또는 노조가 없는 회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부가 되기도 어렵고 임금도 정년까지 오르긴 하겠지만 신입이 들어가서 성장하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기업별 노조가 강한 회사는 정규직의 권한과 권리가 명확히 보호되는 대신 신입 경력직 외부 충원 인력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규직 내부의 경력 사다리는 단단히 닫혀 있고 기득권 구조가 굳어져 있기 때문이죠. 노조가 강한 기업은 내부 직원 간 연공 서열이 확고합니다. 외부 인재는 들어와도 승진하기가 몹시 어렵죠. 이런 분위기는 청년들이 느끼는 또 다른 벽입니다. 정규직 중심의 보호가 결국 세대 간 이동성을 가로막는 구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체 노조 가입률은 낮습니다. 그러나 이 평균은 현실의 단면을 숨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조 가입률은 대기업 정규직은 40%에서 70%에 달하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13%에 불과합니다. 즉, 노조가 있는 사람들만 강력하게 보호받고 그 외 대다수의 근로자는 보호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노조 가입의 의미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어느 계약직 여성이 말합니다. 계약 6개월짜리인데요. 노조에 가입한다고 삶이 나아지진 않겠죠.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누가 목소리를 내겠어요. 이것이 한국 노동 환경이 가진 깊은 문제입니다. 크게 보호받는 사람은 더 강하게 보호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은 더욱 취약해지는 구조. 이중구조라는 말은 바로 이 현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1997년 IMF 이후 한국은 노조 개혁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긴급히 제기된 안은 산별노조 전환이었습니다. 산별노조로 바꾸면 정규직 비정규직 협력업체 모두 하나의 산업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노동자 간의 갈등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전환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업별 노조 내부의 강한 반대. 기업별 노조의 핵심 구성원들은 이미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었고 산별노조 체계로 가면 회사의 권한 일부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정부와 기업의 미온적 태도. 산별노조는 더 큰 협상력을 갖게 되고 정부와 기업은 전국 단위의 강력한 파업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기업별 노조, 산별노조, 일부 혼합이라는 세계적으로 드문 미완성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 절반의 개혁은 더 큰 구조적 문제를 남기게 되었고 그 후 20년 이상 한국 사회의 갈등은 계속 깊어졌습니다. 정규직 노조가 정규직을 보호하는 사이 기업은 비용 압박을 비정규직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노조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을 법적으로 쉽게 허용했고 기업은 구조조정을 할 때 가장 손쉬운 방식으로 비정규직 확대를 선택했습니다. 노조는 비정규직을 보호할 법적 권한도 조직할 기반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구조가 얽혀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 전체의 책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규직이 미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자리에 가고 싶을 뿐이죠. 이 말은 비정규직의 분노가 정규직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구조를 향한 분노임을 보여줍니다. 언론은 종종 한국 노조를 강한 노조, 강성 노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한국의 노조는 일부 대기업 정규직만 강하다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체 노동자의 대다수는 노조조차 없습니다. 한국 노동계 전체를 보면 실제로는 약한 노조국가에 가깝습니다. OECD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전체 노조 가입률은 낮고 정규직 중심의 편향된 보호 구조를 갖고 있으며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의 문제는 노조가 강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노조가 편중되어 강하고 전체적으로는 불균형하다는 점입니다.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이 한국 노동시장 양극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업별 노조가 외치는 가장 강력한 요구는 고용 안정입니다. 하지만 이 고용 안정은 정규직 구성원들에게만 유효한 말입니다. 기업은 정규직을 함부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다른 영역에서 인력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 대상이 바로 계약직, 파견직, 협력업체 직원들입니다.
협력업체 직원 44세 박모 씨는 말합니다. 우리는 회사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잘려요. 정규직은 노조가 막아주니까 대신 우리가 회사의 완충제가 되죠. 정규직의 고용 안정은 비정규직의 불안정이라는 그림자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구조는 노조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비정규직이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한국의 고용 안정은 고용 전체가 안정된 것이 아닌 일부만 과도하게 안정된 모순적 상태입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라인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이게 정상인가요? 정규직 중심의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 대부분 정규직의 임금 테이블을 기준으로 협상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비용 증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담을 비정규직을 늘리고 외주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피합니다. 그 결과 정규직은 계속 강해지고 비정규직은 계속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노조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번집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조는 자주 기득권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노조가 강한 곳은 대기업 정규직이고 한국의 소득 상위 20%는 대부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높은 임금, 두터운 복지, 강한 고용 보호를 갖고 있으며 노조를 통해 그 권리를 지키고 유지합니다. 그러나 청년, 중소기업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이 구조 바깥에 있습니다. 이 대립은 노조 대 반노조의 싸움이 아니라 보호받는 노동자 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대립에 가깝습니다. 이 지점에서 노조는 기득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기득권은 한국의 노동 구조가 만들어낸 산물일 뿐입니다. 기업별 노조는 왜 산별 노조나 더 큰 연대 구조로 넘어가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 요인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해진 기득권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있습니다. 기업별 노조가 가진 혜택은 대부분 회사의 재정 상황에서 직접 나옵니다. 산별제로 가면 그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회사는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강한 내부 결속에 있습니다. 회사 단위로 지속해온 투쟁 경험은 개별 기업의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산별 노조로 바뀌면 지금처럼 회사와 직접 협상하는 방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해 노조는 변화보다 현 상태 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노조는 때로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느껴집니다. 노조의 요구가 매년 커지면 기업은 투자와 혁신보다 인건비 방어에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 역시 비정규직 확대, 협력업체 단가이나 인력 교체 등 고용 불안정을 키워온 주체입니다. 기업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모든 복지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정부도 노조도 기업도 각자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기업을 비판하기는 쉽지만 한국 기업의 현실 역시 비용 압박과 경쟁의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노조와 기업은 서로를 비난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구조 안에 갇혀 있는 두 존재입니다. 노조 문제는 정치에서도 뜨거운 쟁점입니다. 정당들은 노동 정책을 통해 노동자 표심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종종 노조를 지지하는 듯한 정책과 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이 번갈아 반복되는 진자 운동을 만듭니다. 한 정부는 노조의 권한을 확대하고 다음 정부는 다시 그 권한을 축소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노동자는 국가 정책에 의해 흔들리고 기업은 장기 계획을 세우지 못합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노조는 종종 표 계산의 도구로 쓰이지만 정작 노동자 전체를 위한 통합된 전략은 거의 마련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산별 노조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근거는 분명합니다. 비정규직 보호, 임금 복지의 표준화, 세대 간 공정성 확보, 노사 갈등 감소. 하지만 산별 노조가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닙니다. 산별노조가 강한 유럽 국가들도 전국 단위 파업이 일어나면 경제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산별노조가 강해질수록 기업이 유연하게 구조조정하거나 신규 인재를 빠르게 채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즉, 산별노조는 정규직 중심 문제를 누그러뜨릴 수 있지만 한국식 경제구조와 결합될 때 새로운 갈등을 낳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1세기 한국 노동의 가장 큰 변화는 플랫폼 노동의 등장입니다. 이들은 회사가 없습니다. 노조가 없습니다. 고용주가 없습니다. 기존 노동법의 어느 틀에도 완전히 들어맞지 않습니다. 한 라이더는 말합니다. 회사? 없어요. 일하다 다쳐도 책임질 곳이 없어요. 우리는 노동자인가요? 사장인가요? 기업별 노조 구조는 이 새로운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정규직의 보호 밖에 있는 또 하나의 거대한 노동계층이며 한국 사회의 새로운 불평등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사 갈등은 기업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강성 파업으로 인한 수조 원 규모 손실,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고부가 가치 산업 투자 지연, 청년층 채용 감소, 전체 임금 상승의 둔화. 이러한 영향은 결국 노동자에게 되돌아옵니다. 노동자들은 말합니다. 노조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지만 제발 우리 삶이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한국 노동시장 전체가 겪고 있는 지친 현실의 단면입니다. 앞서 살펴본 장면을 하나로 묶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는 노조가 강해서도 약해서도 아닙니다. 노조가 편중되어 강하기 때문입니다. 정규직은 너무 강하고 비정규직은 너무 약하며 플랫폼 노동자는 보호조차 받지 못합니다. 기업은 유연성을 잃고 국가는 장기 전략을 세우지 못합니다. 이 불균형 속에서 노동자들끼리의 갈등은 깊어지고 세대 간 대립은 커지고 사회 전체의 신뢰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도심을 비추며 멘트가 이어집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노동 구조는 정말 모두를 위한 구조인가?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노조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한 취업 준비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규직 노조가 있는 회사에 들어가야만 진짜 사람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 문턱에서 절반 이상이 떨어지죠. 청년들은 노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합니다. 이 좌절감은 노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노동의 가치 자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한국 기업의 80-90%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노조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노조를 만들 힘도 여유도 없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은 말합니다. 노조요? 만들면 좋죠. 그런데 만들었다간 회사가 버티질 못합니다. 노동자들 역시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 노조가 생긴다고 해서 뭘 바꿀 수 있을까요? 그냥 다 같이 나가야죠. 결국 한국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노조 체계의 보호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채 살아갑니다. 정년 연장은 정규직에게는 큰 혜택이지만 비정규직 청년층에게는 또 다른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정규직의 정년을 늘리면 기업은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청년들은 말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건가요? 정년을 앞둔 노동자들은 기술 변화에 밀려갈수록 불안해지고 청년들은 기회가 줄어 불만을 느끼는 세대 간의 갈등이 깊어집니다. 최근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은 직무급제입니다. 동일한 직무면 동일 임금을 주는 방식, 연공서열 대신 업무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노조의 반응은 복잡합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쌓아온 호봉과 연차의 가치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회사와 싸워서 얻은 권리를 하루아침에 포기하라는 건가요? 직무급제는 공정해 보이지만
세대 집권 간 갈등을 폭발시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노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경고합니다. 임금의 급격한 하락, 해고의 일상화, 노동자의 협상력 상실, 장시간 노동 회귀, 기업 중심 경제로 재편. 노조는 분명 문제도 많지만 없어지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합니다. 한국 노동의 문제는 노조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노조의 구조 문제입니다. 외국 언론은 한국 노동시장을 종종 이렇게 묘사합니다. 노조는 천국, 노동자는 지옥. 이 말은 정규직 중심의 강력한 보호와 그 외 노동자의 극심한 불안정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노조의 권한이 너무 강한 곳이 아니라 특정 노조의 권한만 강한 곳입니다. 정부는 노조를 규제하기도 하고 노조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의 역할이 노동자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노동 정책은 뒤집어지고 노동자들은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정부는 노동의 미래를 위해 일관된 전략을 만들어야 하지만 정치적 계산이 그 일을 어렵게 만듭니다. 노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정규직 중심에서 전체 노동자 중심으로, 두 번째, 기업 단위에서 산업 단위로. 확장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의 분절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노조는 더 큰 힘을 갖는 대신 더 넓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업도 변해야 합. 지나친 비정규직 의존, 단기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구조. 한국 기업의 유연성은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돼 왔습니다. 앞으로 기업은 유연성을 요구하는 만큼 안정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노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크리에이터까지. 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연대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없다고 해서 노동자까지 없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플랫폼 노동자 노조는 노동시장의 새로운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AI와 자동화는 노동시장을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단순 업무는 사라지고 고숙련 고연봉 직군은 더 강해지며 중간층은 붕괴 위기. 노조 역시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기존처럼 정규직 중심 협상에 머문다면 변화에 뒤처질 것입니다. 한국 노동자 사회에는 여러 갈등이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고용 안정성과 복지에서 큰 차이가 있어 서로 연대하기 어렵습니다. 본사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도 처우 차이로 갈등이 큽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소외감을 느낍니다. 남성과 여성 노동자, 그리고 청년과 중장년 노동자 사이에도 임금, 승진 기회, 경력 인정 등에서 차이가 있어 마찰이 생깁니다. 플랫폼 노동자와 전통 사무직 노동자도 고용 안정성과 조직화 문제로 서로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이런 갈등 때문에 노동조합은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내부 연대가 약하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힘을 합치기 어렵고 사용자나 정부의 단결된 힘으로 맞서기 힘든 상황입니다. 비정규직은 말합니다. 정규직이 자기들만 챙기는 걸 보면서 공정성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편 정규직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싸워서 얻은 권리예요. 그걸 왜 우리가 포기해야 하나요? 양쪽 모두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전체 노동시장의 공정성이라는 더 큰 관점에서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노조는 산업 전체를 협상 단위로 삼습니다. 이 방식은 전체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를 평균적으로 끌어올리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의 생태계가 다르고 노동자 구성도 다르고 역사적 경험도 다릅니다. 한국식 대안 모델이 필요합니다. 노동 문제는 투쟁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동자, 기업, 정부가 대화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파업이나 직장 폐쇄가 아니라
테이블로 돌아오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청년 세대가 노조 간부로 들어오기 시작하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노조는 더 이상 일부의 기득권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노조는 지금 세대 교체를 통해 완전히 다른 조직으로 재탄생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야 할 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지 않는 통합 노동 시장입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산업 단위 협상, 플랫폼 노동 포함,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 정부의 일관된 정책, 이 5가지가 모두 갖춰질 때 한국 노동 시장은 비로소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직시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변화는 가능해집니다. 노조는 대립과 갈등의 상징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의 최전선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만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노동자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치적 계산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 변화의 주체입니다. 노동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노동은 인간의 삶이다. 이 말처럼 한국의 노동시장도 언젠가는 그 삶을 더 따뜻하게 품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한국 노조의 현실과 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해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